천만 관객 돌파한 택시 운전사. 한국 영화로는 15번째라고 하는데 그 주연을 맡은 송강호 씨는 3번째 천만 영화라고 해요. 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 바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 화제를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선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직접 이 힌스베터 독일 기자, 본인이 취재를 했고, 여기 나와주시면 좋겠지만 이미 작고하셨기 때문에 이 힌스베터 기자와 직접 교류했던 뉴욕타임스의 서울 특파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힌스베터 독일 기자와 정말 각별한 정말 우연으로 이 기사가 가가지고 본인이 이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1,000만 원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어제 밤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 속에 보니까 이 한국 기자, 송강호 씨 역할을 맡은 한국 기자가 돈 벌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가운데서 조율을 해가지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한스페터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영화에는 보면 자기가 아는 한국 기자가 네. 택시를 부른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사복이라는 택시 운전수가 공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미 김사복이라는 택시 운전수를 공항에 보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으신 분은 뉴욕 특파원,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으로 한국인 최초로 퓨리청상까지 받은 분인데, 이분 또 힌스베터 기자와도 그동안 2006년부터 교류해왔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힌스베터 기자가 자신의 취재기를 네.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을 내는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자신이 파악하기로는 힌스베터 기자가 서울로 왔을 때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택시를 잡은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 올 때 이미 김사복 씨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그 택시 기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극중에서 영화 속에서는 어느 좀 민주화 성향으로 보이는 어떤 언론인이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서울에 와서 다리를 놔준 게 아니라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김사복 씨 그러면 지금 잠시 짚어주시긴 했는데 과연 누군가가 미리 손을 써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보냈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누가 보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사실에 바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둘의 인연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저도 궁금해서 인터뷰들을 찾아봤는데 예전에 그 기자님, 이제 지금 작고하신 그 기자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일본에서 이 한국에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여기로 취재를 오기로 하면서 이미 조선 호텔, 그러니까 호텔도 이미 정해놨고 만나기로 한 기사도 정해놨다라는 인터뷰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좀 위험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들어올 때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첫 번째 인연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엄혹한 시절에 누군가가 여기서 또 정의감을 가지고 그 한스페터 기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김사복 기자를 김포공항으로 보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볼까요? 광주행은 한 번 아닌 두 번이다. 영화를 보시면요. 기자와 기사가 광주를 한 번 갔다가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독일 기자가 광주에 2번 갔다고 하는데 역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을 무사히 통과해서 일본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마중 나온 회사 사람에게 필름을 넘기고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날 한국에 다시 돌아와요. 광주로 다시 내려가죠. 그러니까 구서일생으로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한 번 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사실 정말 어렵게 아마 출국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에 가서 필름만 잠시 넘기고 본인은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서 다시 광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상으로는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보이지만 네. 실제 실화상으로 봤을 때는 2번의 광주로 들어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최성훈 충격적입니다. 뉴욕타임스 특파원은 직접 한스페터 기자한테 이렇게 만나서 들어서 이 얘기를 지금 증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기자니까 네. 나 2번 들어갈 수 있는데 김사복 운전기사는 한 번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도쿄에서 다시 돌아오는 힌스페터를 위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같이 들어가줬다. 이거 대단한 일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예. 왜 광주를 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렇지만 난 기자니까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자니까 2번 갈 예.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언론이 다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외신 기자가 봤을 때에는 이 상황을 꼭 알려야겠다라고 했을 수 있는데 네. 김사복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택시 기사입니다. 사실 그렇죠. 돈 벌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봤는데 네. 돌아왔으면 다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연이 너무 강렬했던 거고 그래서 이 기자분 같은 경우에도 김사복 씨를 생전에 그 부인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많이 그리워했고 네. 찾았다고 해요. 네. 정말 살아있는 것만 확인되면 한국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니까 네. 두 분이 정말 정의감이 넘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김사복 기사의 광주행과 관련된 영화 택시 기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장 유명한 명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님을 두고 왔어. 네. 저희가 저 부분을 보면서 사실 김사복 씨 어디에 있는지, 과연 지금 생존에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사에 묻어나는 어떤 그 김사복 씨 당시의 마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 아마 저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고 네. 과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힌치패터 기자가 죽기 전까지 이 김사복이라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이면 저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2번이나 뭐 실화상으로는 2번이나 광주에 갔고 그 당시 네. 광주에 간다는 게 사실상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거를 본인 목숨을 담보하면서도 같이 갔다는 점에서 예. 힌치패터가 끝까지 이 김사복을 찾고 싶었던 게 아마 저런 이유가 아닌가 뭐 그런 모습들을 영화에서는 잘 네. 담아낸 걸로 보고 송강호 씨가 그대로 연기를 해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 변호사님 같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무서워서 못 갑니다. 네.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두고 왔던 손님이라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신뢰, 예. 약속, 정의 뭐 이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그 관객들은 하셨다고 저도 전에 들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밝혀지지 않은 얘기 한번 또 살펴볼까요? 볼까요? 쿠키 상자는 어디서? 영화 말미에 보시면요. 이 한스페터 기자가 쿠키 상자에다가 몰래 찍은 필름을 담아서 그것을 선물용 쿠키로 위장을 해서 김포공항에 동서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는 2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죠. 영화에 나온 건 첫 번째 왔다 간 건데 쿠키 상자에다가 필름을 숨겨갖고 포장을 멋있게 해갖고 결혼 선물인 것처럼 갖고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 선물처럼 예쁘게 리본을 포장해가지고 미리 그러니까는 주도 면밀하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위장수를 썼다 네. 이런 거네요. 밝혀지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영화에서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쿠키 그렇죠. 상자가 등장하는 거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밝혀진 것으로 보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예. 아니라 원래부터 준비를 했다. 네. 한국 상황이 굉장히 엄혹하다는 것을 일본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네. 이게 정상적으로는 필름 반출이 안 될 테니까 예. 위장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2번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 왔을 때 예. 쿠키 상자를 미리 준비해서 그 안에 필름을 넣고 네. 결혼 선물인 것처럼 해서 반출했다. 아. 그렇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철저하게 모든 걸 검문 검색하잖아요. 그나마 좀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 내 지인 결혼 선물인데 네가 포장 뜯으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는 거 요즘 아닐까요? 엑스레이입니다. 바로 걸립니다. 아, 바로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한데 그때만 해도 엑스레이보다는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렇죠. 거고 육안으로. 또 기자라고 아마 그때 선교사로 영화에서는 선교사라고 얘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외국인이고 그래서 아마 공항 검문대나 이런 데를 통과했지 않을까. 특히 안에 그걸 다 특히 선물 상자면 리본까지 이쁘게 네. 돼 있으면 네. 그걸 풀어보라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정말 듭니다. 천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영화 보면서 사실 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쿠키 상자 보면서 네. 아 저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서 가져나가지? 아 저거 좀 약간 허구 아닌가라고 네. 했는데 그게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네.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그런 감성이 잘
더 맞아 떨어졌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데 굉장히 사실 가슴 졸이잖아요. 네. 이 필름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 들어올 때에도 굉장히 검문도 많고 이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되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나가야지 외국의 본국에 가서 방송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일본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에서 저도 굉장히 막 어떻게 저걸 했지 했는데 미리 그걸 다 준비했다는 그 준비성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진실입니다. 둘은 왜 못 만났나?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까지 한스페터 기사가 김사복 운전사를 찾는데 결국 못 찾고 만났죠. 못 만납니다. 네.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실 외국인이 한국 사람 이름 불러줄 때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김사복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받아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거 완전 추측이지만 도와줬다는 걸 갖다가 자기까지 오면 네. 자기가 그게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엉뚱한 이름을 줬을 수도 있고. 지금 추측이긴 하지만 이제 힌스페터 기자와 오랜 기간 교류해온 뉴욕타임스 기자의 이야기는 말을 좀 한국말을 좀 네. 못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운전기사가 본인의 신분을 숨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의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도움을 줬다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나 어떤 불운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이제 김사복 이름 또 가명일 가능성도 컸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사복이라는 그 운전 기사가 밖으로 드러내기는 좀 어려웠지 않을까. 네. 또 쭉 이제 50이 이제 계속 되기 때문에 50이 지난 후에는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와서 갑자기 내가 그 택시 운전사라고 말하기도 사실 애매한 상황이고 어떤 엄혹한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약간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가명일 가능성도 높았고 본인이 감췄을 가능성도 높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요. 김사복 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무슨 얘기인 거죠? 지금 그 택시 운전사 개봉하고 나서 예. 그 직후에 예. 김승필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이 예.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내가 바로 김사복 씨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 보통 통설로는 김사복은 가명일 것이다. 아. 보통 통설이었는데 그게 예. 이분이 한 이야기가 예. 분명히 맞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80년대에 잘 사시다가 84년에 예. 지병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 근데 영화를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영웅이 살아서 돌아온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뿌듯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했으면 그거로 또 시일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나타날 법도 한데 지금 힌즈페터 기자의 부인도 우리나라 왔고 그렇죠. 같이 만날 법도 한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예. 이것도 과연 또 진위 논란이 있을 수 사실일지 좀 있죠.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영화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 얘기가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점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영화 한 편이 또 우리나라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러나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그 가치를 한 번 더 좀 되새길 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